안녕하세요. 앱시트 네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만든 출석부 앱으로 어떤 걸 해볼까요? 출결을 입력할 때요. 매번 여러 가지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각 항목에 어떤 초기값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럼 오늘은 출결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폼뷰에서 초기값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출결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각 칼럼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좀 부담되는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팝업된 창에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번을 보시면 천단위 구분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이 숫자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때는 여기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중간쯤에 보면 천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구분 기호가 사라집니다. 출결 내용을 입력할 때요. 키값이 자동으로 생성되면 좋겠죠. 직접 수작업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이 편집창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요. 이니셜 밸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초기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니셜 밸류에서요. 키 칼럼에 해당하는 박스를 클릭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새로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앱시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곳에 unique id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unique id,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하고요. 저장, 그리고 전체 과정을 다시 저장합니다. 이제 다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제는 키 값이 저희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죠. 그런데 이 키값은 이 앱시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화면상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앱 화면에서 어떤 내용을 보이게 할 것인지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여기 편집 화면에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해제하게 되면 화면에서 더 이상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방금 키값을 보이지 않게 설정했잖아요. 여기 편집 화면에서 조금 이동해 보면 search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search는 검색과 필터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키 칼럼을 보이지 않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 검색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하고요. 저장하게 되면 키와 관련된 초기값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 뭘 할까요? 날짜요. 네.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좋겠죠? 이럴 때는요, 여기 초기값에 와서요, 이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함수인데, today입니다. today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도 저장해주고요.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오늘 날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값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번인데요. 이 학번은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면 이 명단 테이블에 학생들의 학번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번이 자동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는 REF라고 되어 있는 레퍼런스의 약자겠죠. 자, 무언가 설정하라고 나오죠. 어떤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참조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단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참조할 것이죠. 자, 그래서 Done 클릭하고요. 오른쪽 위 저장 버튼 클릭하고 더하기 버튼, 자, 학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명단 테이블에 들어있던 학번이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정한 건 명단 테이블까지만 설정했죠. 학번을 체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번이 나타났죠. 그 이유는요, 여기 명단 테이블을 보면 학번에 레이블이 체크되어 있죠. 이 레이블이 참조할 때 활용되는 기준값입니다. 만약 레이블을 이름으로 표시하면요, 자, 다시 여기 학번을 클릭해 볼까요? 이번엔 이름이 나옵니다. 학번이 레이블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번을 클릭했을 때 학번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학번까지도 해결이 되었네요. 이젠 이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름은 학번을 선택했을 때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이 자동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결 테이블로 가서요. 여기 편집 화면에 포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열의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름 칼럼에 포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입력창에 대괄호, 학번, 대괄호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력한 대괄호, 학번,
대괄호는 칼럼을 의미합니다. 이 앱시트에서 약속된 표현 방법인데요. 칼럼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칼럼 이름을 대괄호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학번을 레퍼런스 타입으로 설정해서 명단 테이블에 있던 학번을 목록 형태로 가지고 왔죠. 여기 포뮬러에 입력한 수식은 무슨 의미냐면 방금 학번에서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하기 버튼 클릭하고요. 자, 학번을 클릭하면 명단 테이블에 있던 학번이 목록 형태로 나오지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값이 이렇게 이름 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포뮬러를 클릭하고요. 현재 입력되어 있는 내용에 이어서 점을 입력하고요. 다시 대괄호 이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학번 칼럼, 점, 이름 칼럼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명단 테이블에 있는 학번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학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참조해서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학번만 입력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한 학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였고요. 점과 이름 칼럼을 추가로 입력해주면 우리가 선택한 학번에 연결된 이름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로 작동하게 됩니다. 해볼까요? 더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학번에서 어떤 값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이름을 보여주도록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학번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번을 하나 선택하면요. 그 학번에 해당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 다른 학번을 선택해 볼까요? 4번 마이름, 마지막 7번. 이 친구가 신입생인가 전입생인가 그랬죠? 네, 전입생 맞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에 학번은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반면에 아래 이름은 약간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뮬러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칼럼의 내용을 참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뮬러에서 설정한 내용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니셜 밸류로 설정한 값들은 비록 초기 값이 주어져 있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항목처럼 수정할 수 없는 값이 입력되어 있을 때는 입력 값이 흐릿한 색깔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출결 상황이죠. 지각, 조퇴, 결석 이런 걸 입력하고 싶은데 직접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니까요. 자, 출결 컬럼에 와서요. 이 데이터 타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2로 시작하는 enum. enum은 enumeration인가요? 목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약자인데요. 엑셀에서 말하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것입니다. 즉 입력할 내용이 미리 목록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이 enum 타입인데요. 이 enum 타입을 쓰기 위해서는 미리 목록으로 사용될 내용들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결 칼럼 제일 앞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이 중간쯤에 목록으로 추가할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dd 버튼 클릭해서요. 예를 들면 지각을 하나 하고요. 다음 조퇴 입력하고요. 그리고 결석까지 입력하고 자, 던 누르고요. 저장합니다. 오른쪽 아래 더하기 버튼 클릭하고 자, 그러면 지각, 조퇴, 결석이 이렇게 버튼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enum 타입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화면을 조금 내리면요. 인풋 모드란 게 있어요.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버튼, 스텝, 드랍다운이 있죠. 버튼은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스타일의 입력 모드고요. 스택은 여기 뒤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 형태로 쌓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드랍다운은 여기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겠죠. 지금은 버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각, 조퇴, 결석 중에 하나가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지각을 초기 값으로 해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니셜 밸류에 와서 지각 입력하고요. 저장,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요. 다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각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초기 값이 지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입력됩니다. 자, 오늘 날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학번은 이 중에 한 명 선택하고요. 이름은 자동으로 등록되죠. 지각에 해당하는 경우라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동기화 되고요. 출결 내용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 키값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날짜도 오늘 날짜가 초기 값으로
들어왔고요. 학번은 우리가 선택한 값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학번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결된 값이고요. 우리가 초기값으로 설정한 내용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석부 앱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특정한 초기값을 설정하는 내용들로 연습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출석부 앱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